연방하원공화당의 타협적 이민 법안인 180만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2대 회장에 류재봉 전 퀸즈 한인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검은 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뉴욕시 학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오는 25일부터 전면 작동이 중단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10월부터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의 타협적 이민 법안인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는 강경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됐지만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두 개의 경쟁적 이민 법안 가운데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의 타협안인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이 과반 득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사면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수파 의원들이 많아 이들을 움직여 타협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타협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부분만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하원에서 이민 법안이 통과돼도 상원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내용을 게시해 하원의 법안 처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는 강경 이민 법안인 미국 미래 안전 법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됐지만 예상대로 찬성 193표, 반대 231표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조건에 노동 또는 구직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장법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2대 회장에 류재봉 전 퀸즈 한인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재단은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한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회장 이취임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대 한창현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을 맡게 된 류재봉 회장은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일부는 한국, 미국 정부의 무관심 아래 낙오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 및 한인 사회와 함께 입양인들을 돕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동포사회의 그 관심입니다. 저희가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 전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다 더 큰 단체가 되고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은 현재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2018 입양인 시민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권법 통과 촉구를 위한 로비 활동 기금 모금을 위해 한인사회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검은 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0%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초대 단장에 오르는 이 지청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선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입니다. 조사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해외 비자금과 역외 탈세 사건을 단속하는 기관 소속 1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첫 단속이 국내 대기업의 역외 탈세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 등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012년 8,258억 원이던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 3,192억 원으로 60%나 급증하는 등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감시 카메라 운영권을 갱신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학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오는 25일부터 전면 작동이 중단됩니다. 호세 페랄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쿨존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를 최대 750개까지 늘리고 운영 시간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며 카메라를 학교 입구로부터 0.5마일 떨어진 곳까지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 심차 펠더 의원의 거부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확보했지만 현재 공화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펠더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모든 공립학교 앞에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원 소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이 무산되자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을 비롯한 뉴욕시 정치인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 운전은 6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5% 줄어들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설치 후 3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361건으로 이전 3년간의 7,980건에 비해 7.8% 감소하는 등 학교 주변 과속운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10월부터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봉지 유료화로 인한 수입은 학교 시설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한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000 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지당 5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봉지 유료화로 연간 2억 3,4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센트 중 1센트는 업소에 주어지고 나머지 4센트는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주의회는 2018-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머피 주지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세수 증대를 위해 판매세를 7%로 올리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을 10.75%로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의회는 판매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부자 증세 대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셧다운됩니다. 미국 전체 가정의 3분의 1, 세입자의 절반이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집값과 렌트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하우징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인 전체의 3분의 1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모게지로 소비하며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보다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렌트 세입자는 48%, 2,100만 가구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60년대의 24%와 비교해 반세기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극심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비중은 주택 오너의 10%, 렌트 세입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1960년과 2016년의 비교 통계에서 렌트비가 61% 오르는 동안 세입자의 임금 인상률은 5%에 불과하고 집값도 112%가 올랐는데 주택 오너의 소득 증가율은 50%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최하 소득층은 600만 명이 늘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100만 명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일보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의 기준을 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는 식의 수단을 쓰고 있으며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레일과 세탁업소 내 친환경시설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이 또다시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는 네일 및 드라이클리닝 친환경시설 지원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 지원 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네일업소나 세탁업소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또 각 학군의 교사 평가에서 3학년에서 8학년 표준시험과 리전트 시험 등의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교사 평가제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과 서류 미비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드림 액트 법안,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 등 한인사회 관심 법안 대부분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아시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인은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며 아시안 인종 중 5번째로 빈곤율이 높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뉴욕시 한인들의 18.4%가 연방 빈곤선 아래 삶을 살고 있다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한인들의 빈곤율은 아시안 인종 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랍, 중국계에 이어 5번째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에서 빈곤층에 속한 아시안은 2000년 17만 명에서 2016년 24만 5천 명으로 44%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아시안 빈곤율이 급증한 이유는 뉴욕시의 신규 정착 아시안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아시안의 빈곤율이 늘어났고 빈곤층에 속해 있는 아시안의 70%는 영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층에 속해 있는 아시안 노인들의 83%는 영어 미숙자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네일 살론과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아시안들의 빈곤율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6년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은 95,945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10%가 늘었습니다. 뉴욕주 전체 한인 빈곤율은 17.1%로 전체 아시안 인종 중에서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부지를 둘러싸고 한인 커뮤니티와 LA시 사이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윌셔와 벌몬트 부지의 대안으로 또 다른 장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후보지 역시 한인타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10지구의 노숙자 쉘터 부지가 한인타운으로 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A시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일부 한인단체들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면서 쉘터의 장소는 옮길 수 있어도 반드시 한인타운에 짓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더군다나 쉘터 대안 부지로 논의된 곳도 한인타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682 사우스 벌먼트를 유지하면서 2개를 애드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식으로 모션을 어멘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682가 사실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타운 안에서만 선택한다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여론도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단체들과의 비공개적인 협상이 주민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쉘터 부지 선정이란 주장도 더욱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0지구 내 전체로 보지도 않았고 또 10지구에서도 홈리스가 제일 많다는 그 남부 지역, LA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부지를 아마 검토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한인 타운에서만 이제 나온다라는 것, 그게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윌셔 커뮤니티 연합 측은 LA시와 한인단체 간 협상 내용을 주시하는 한편
오는 30일 제7차 쉘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시 당국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노숙자 쉘터 논란과 관련한 일부 한인 단체들 간의 갈등이 한인사회 분열 양상으로 확대 해석돼 안타깝다며 이는 쉘터에 대한 주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된 가운데 남가주 일대에 백도대를 웃도는 폭염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사원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는 오는 23일까지 평균보다 8도에서 12도 가까이 더 높은 백도대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애플밸리와 헤스페리아는 각각 102도에서 108도, 팜스프링스는 114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이라며 오는 24일부터 더위가 차츰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그리고 코첼라 밸리 등 남가주 일대에는 내일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난민 망명 신청 승인으로 지난 4월, 5월 발급된 800여 장의 EAD 카드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유는 제작상 실수로 이름을 잘못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신청자와 변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며 리콜 통지를 받게 되면 동봉된 프리페이드 봉투를 이용해 20일 이내에 다시 보내거나 인근 이민서비스국 오피스에 반납하면 됩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의회에서 두 부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 주정부가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무조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주정부가 해당 주민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온라인 쇼핑에서 누렸던 일부 면세 혜택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뉴저지 연합교회가 빌린 스쿨버스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25명과 교사 8명 등 3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헐리네임 잉글우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필드 여행을 갔다 잉글우드에 있는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습도가 높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습도가 높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